조은석 내란 특검이 어제 열린 내란 1심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내란죄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형이죠. 사형을 구형을 한 건데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뭐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원래 이제 특검 안에서는 뭐 사망자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기징역이 맞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이 더 우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은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이 사형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양면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죠. 네.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짓은 진짜 뭐 극형에 처해 마땅하나. 그래도 이제 우리가 문명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형을 그렇게 선고하고 구형하고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뭐 이런 약간 고통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안에서도 이제 사설을 결심 공판 앞두고 사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가지고 굉장히 내부 토론이 치열하게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 또는 사형이란 말만 좀 빼자.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 구형으로 가자. 또 아니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니까 그냥 법정형대로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 이 정도로 하자.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물론 국민 감정에는 사형 구형 또 1심 정도는 사형 선고를 하는 게 맞다. 이게 좀 다수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평가하기가 좀 고통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고통은 뭐 아마 특검팀 또 특검보들 회의할 때 그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고통을 좀 느끼셨을 텐데 정작 당사자는 픽 웃는 바람에 이거 그러게요. 굉장히 좀 막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나더라고. 아니 내가 쓸데없이 고통을 느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직도 좀 화가 좀 덜 가라앉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뭐 웃는 장면이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피식하고 이제 웃는 바람에 아주 희화화 시켜버렸죠. 좀 굉장히 속상합니다. 근데 어쨌든 1심 판결이 2월에 2월 19일. 연휴 직후 다음 날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직위원 판사가 어떤 선고를 할지 당분간은 이제 그게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복잡한 문제는 단순하게 딱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 들고 죄가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건 사형이다. 그래서 사형에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은 워낙 많은 해석들이 나오니까 사실 저는 어제 구형할 때 9일날 했으면 무기징역인데 오늘 하기 때문에 사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진짜 간절히 바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재판을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거죠.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더니 재판 과정 초지일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우롱하고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야, 이런데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사실 제일 크게 들었고요. 근데 무기징역 이야기할 때 저는 그거는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사상자가 없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가야 되자라는 의견, 뭐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좋은 거이든 안 좋은 것이든 간에 계엄이 이루어지는 당시에 정보가 차단이 됐었고 나중에 정말 엄청나게 경악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사상을 당하신 분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슬픔이지만 제한돼 있는 범위 내에서 통제가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4천만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봤어요. 동시간대에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 아들 군에 가 있는데 어쩌지 이런 두려움. 그걸 실시간으로 느끼게 만들었다고. 이런 정서적인 국가 폭력에 대해 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때에 비해서 그 파장이나 영향, 그러니까 뭐 국격의 손실 이런 부분들을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 마땅히 내려졌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선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어떻게 선거가 날 거냐. 근데 이런 그 배경들, 국민적인 정서들, 그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피고인 윤석열의 피 굳는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와, 진짜 좀 보면서 야, 감옥이 편하구나 저 사람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불편이 별로 없어 보이고, 네. 그럼 진짜 철딱서니가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는 정말 반성 안 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최후 변론에서 최후 진술에서도 정말 반성 안 하는 게 저는 두 가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는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의 그냥 맥 없는, 그냥 희망 없는, 그냥 살아가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예 희망 없음이 한쪽에 있다면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기대, 이 부분이 사형하겠어?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약간의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역으로 그 피식 웃었던 게 지기현 판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진짜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뭐 그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기 그렇죠. 국민들이 때문에. 지금 지기현 판사가 잘못했던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재판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 사안의 비중에 맞게 진행되지 못했던 걸 다 국민 전체가 지금 증인들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예측되는 대로 나온다 그러면 지기현 판사 어떻게 역사의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지기현 판사는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구석으로 몰려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 그걸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이 비슷하게 그때 구속이 됐었죠. 김영삼 대통령 때. 실제로 감옥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래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구속이 된 게 95년 12월이고 노태우 먼저 구속됐고 그다음에 전두환 구속됐고 그다음에 9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네. 사면복권에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살은 거죠. 그랬던 게 있고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네. 결심 공판 때 최후 진술에서 서면으로 하고 딱 실제 말은 딱 한마디만 했는데 네. 저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게 최후 진술에 전두환이 직접 말로 한 겁니다. 네. 이 윤석열 피고인 이분은 자기 뭐 전두환이 옛날에 뭐 5.18 빼고 정치를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사람 전두환 좋아하나 그랬는데 보니까 전두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전두환은 물론 용서할 수 없는 내란 범죄 수괴. 네. 그때 수괴라고 그랬고 지금 우두머리라고 하죠. 어쨌든 그래도 부하들이 무슨 책임이냐, 내가 나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윤석열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하들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그런 지시했냐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다 안 말렸다 자기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짓말이나 핑계대고. 하고 이상한 핑계나 대고. 나는 바보야 이러고. 용서할 수 없고. 최후 진술 중에서 딱 그 대목만 공감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바보 같다는 이야기. 형량이 전두환은 1심 선고도 사형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2심에 가서 무기징역이 됐고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돼서 무기징역 중에 이제 사면복권이 된 거고요. 노태우 대통령은 17년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네. 그것도 이제 같이 풀려난 겁니다. 뭐 친구 따라 대통령 됐듯이 친구 따라 같이 석방이 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그다음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은 생각보다 오래 살았어요. 2017년 3월에 탄핵된 직후에 구속이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4년 가까이 4년. 살았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좀 더 오래 살았어요. 이거는 국민 감정이 안 좋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을 못 해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형집행정지로 풀어줬다가 사면복권을 해줘서 이거는 한 4년 3개월 정도를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길게 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피식 웃었겠죠. 난 뭐 무슨 사형은 난 뭐 앞으로 한 1, 2년 뒤면 풀어줄 거야. 다음 총선 앞두고 또 뭐 국민 통합 뭐 이러면서 나 풀려나게 돼 있어 이제. 이게 이제 전두환 효과인데. 듣기만 해도 되게 열받는데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막 화가 납니다. 안 돼도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본인 생각하는 것보다 꽤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될 걸로 네. 저는 예측을 해요. 이게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교적 좀 빨리 사면복권이 된 게 여론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뭐
아버지 잘못 만나서 대통령 된 게 죄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이제 여성이고 동정의 여지들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당당했잖아요. 재판 나와서 자기 불리한 얘기는 아예 그냥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변명도 잘 안 하고. 네. 그랬기 때문에 국민이 먼저 용서를 해준 셈이죠. 이제 반면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사람이 뭐 이리저리 이제 뺀질뺀질 빠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해준 거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겨우 사면복권을 해준 건데.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중요하죠. 네. 결정적입니다. 특히 대통령.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점수를 미움을 막 쌓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매우 오랫동안 아마 감옥에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아니 벌써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절대 사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내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 이제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 대통령들이 사면 받은 것처럼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벌써부터 있기 때문에 물론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지만 뭐 쉽진 않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까 그 지규현 판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침대 재판이다, 뭐 만담 재판이다 이러면서 피고인 쪽 이야기, 변호인 이야기들을 이제 너무 많이 들어준 거 아니냐. 9일에 끝났어야 되는 걸 13일 하루 더 하면서까지 이렇게 들어줄 이유가 있었느냐. 소송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래도 좀 피고인의 그러니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는 것도 유연한 하나의 소송 지휘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후자 쪽으로 얘기를 좀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들 얘기예요. 네. 이분이 뭐 어디 오락부장 출신이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남들을 좀 즐겁게 해주고 네. 놀기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송을 평소에도 재판을 할 때 뭐 할 얘기 있으면 충분히 다 하세요. 뭐 이런 스타일 평소에도?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을 더 세게 때리는 묘한 특징이 있죠. 아, 그래요? 소송 지휘하는 태도하고 형량하고는 전혀 별개고요. 또 판사들 중에 이제 선고 주문하고 나서 이제 선고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현학적이고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데 이 지규현 부장은 비교적 간명하게 한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지금 소송 지휘하는 걸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이제 끊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질질 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형량은 아까 장관님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세게 나올 것이다 라고 법조인들이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이제 2월 19일이죠. 선고 1심 평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월 19일 오후 3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철학과 소신의 부족이나 뭐 이 가치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할 수 있죠.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 근데 저는 지나면서 보니까 상황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 있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변론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과 그렇더라도 이 재판의 위중함 때문에 시기와 속도를 맞추어 가지고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게 사실 이 상황들을 관리해내는 판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끌려가더라고요. 끌려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오히려 뭐 그냥 약간 투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인이 주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어찌됐든 돌아보면 다 아쉽지만 일단 결론은 사형이라는 국민적인 여론들이 좀 반영된 게 나왔기 때문에 2월 19일 저도 성일 기자님 말씀처럼 좀 단호한 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참고로요. 지규현 부장이 박지원, 서훈, 서욱, 정의용, 서해 해직 공무원, 월북, 이 사건 관련해서 전원 무죄 선고였거든요. 그때 이제 선고 이유가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고도의 정책적 판단, 국민한테 이제 이걸 상황 설명을 해줘야 되는 정책 당국자들이 언젠가 내가 이게 사법 처리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입는 정책적 피해는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이 정책적 판단을 한 이분들한테 뒤늦게 이 사법 책임을 묻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해서 완전히 깔끔하게 무죄를 다 선고했거든요. 이런 사람입니다. 야, 누가 우리 방송 링크를 판사님 보내면 오도 가도 못 하겠는데요. 이야. 사형 선고 안 하면 큰일 나는 분위기예요. 성 기자님 지금 살살 몰고 가고 있으시네요, 지금요. 아니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보다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뿐만이 아니라 내란 핵심 인물들에게도 중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징역 20년. 이것도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를 굉장히 사실은 내란 처음부터 이제 계획을 같이 하고 뭐 이런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을 무기징역을 주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노태우 대통령급이 된 거죠. 뭐. 노태우급이다. 무기징역 받은 거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저는 피할 수 없다. 만약에 사형 구형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형을 구형하지 않으면 네. 선고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지만 특검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건데 근데 김용현 장관이 그 다음이 얼마나 나올까에 대해서 사실은 오히려 더 약간 우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요? 확 낮아질까 봐. 네. 근데 뭐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정하다? 예, 뭐 이게 뭐 법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은 센 경고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리고 국무회의 국무위원들도 보면서 참모 스텝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 네. 철학, 그다음에 리더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이게 들고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보좌관하고 할 때 어떤 선배가 99개를 다 맞다고 해주고 네. 그렇게 얻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를 막기 위해서 참모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늘 쓴소리하고 뭐 이러면 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하나를 위해서 그 이전까지 다소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받아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리더하고 손발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99개를 다 맞다고 하고 그 힘을 모아서 하나를 맞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국무위원들, 그 다음에 지금, 뭐, 보좌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본인의 가치와 철학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리더가 있으면 네.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 패가 망신한다라는 거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여기서 또 드러날 수 있다. 어떻게 보셨어요? 형량은 나중에 결국 차이가 좀 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특검 구형량도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1심 선고에서도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 유죄가 인정이 되면 사전에 내란을 공모한 사람이 돼요. 거기다 중요인물 종사까지 한 거죠. 그래서 선고 형량도 아마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이 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법정에서 그동안 태도도 영향을 꽤 미칠 겁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 사람 민간인인데 네.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건 뭐 내란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중요 임무 종사자. 이것도 이 태도 자체가 불량하잖아요. 네. 법정에서 보면. 말도 안 하고. 아마 지기현 부장이 이런 사람 손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세게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이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죠. 그래서 공무원 연금도 이제 절반밖에 못 받게 됐고 지금 절반은 받아요? 본인이 낸 건 받아야죠. 본인이 낸 건. 국가에서 주는 지금 병중에 계시 있죠. 그래서 사실 좀 지금 몸도 아프고요. 또 본인이 반성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나 같은 뭐 이런 불행한 경찰청장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1심 선고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진짜 지기현 판사 꼭 보내야 됩니다. 와, 원하는 대로 다 나올 것 같은데 지금요. 그 2월 19일이 목요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일 저희 방송합니까? 그때 수요일 방송 안 합니다. 안 합니까? 미리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요. 설이잖아요. 설. 예,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번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하나의 대목이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었어요. 이 배후로 전광훈 목사가 이제 지목이 됐는데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혐의가 신앙심 고취와 금전적 지원을 매개로 주변 유튜버 등을 관리하고 이들과 함께 국민 저항권을 내세워 서울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의 폭력 행위를 부추겼다 이런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생각보다 늦게 구속이 됐어요. 어쨌든 이분은 깜빵 갔다가 대통령 돼서 돌아오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의미 구속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늦었죠. 뭐 진작 서부지법 폭동 사태 직후에 감옥 갔어야 될 사람을 왜 1년 동안 이렇게 놔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아무튼 뭐 이분은 급하면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광훈 목사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갔다 오면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 뭐 돌아와 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근데 이해하세요. 이게 이제 종교 사랑제일교회죠. 이게 좀 약간 민감한 지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이 있으면 이제 뭐 구속도 시키고 형사처벌 뭐 해도 되고요. 그렇긴 한데
이 좀 묘하지 않아요? 이럴 때면 통일교하고 뭐 이런데 신천지 특검을 지금 해야 된다 그러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드러나면 해산도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연초에 그 7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통령하고 모여서 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의 폐해가 너무 심하다. 아, 이거는 좀 어떻게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사이비 종교를 없애야 된다. 이건 그나마 좀 알겠는데 왜냐하면 사이비라는 건 종교가 아닌데 돈벌이를 위해서 종교의 외피를 쓰고 나쁜 짓을 하는 걸 사이비라고 치고 이단은 뭐죠?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운동 중, 이동 중에도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한 넥스트유 이어 스프린트 블루투스 골전도 이어폰을 소개합니다. 가격이 정말 훌륭한데요. 10만 원 미만으로 찾을 수 없는 제품을 마켓단위에서는 딱 100대 한정 49,000원 무료 배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동일 회사의 동일 제품으로 1년 무상 AS 보증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품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2단은 뭔가요? 2단은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우리는 정통이고 저기는 2단이야. 이럴 때 2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누가 2단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7대 종교 안에 들어온 거기는 뭐 합법적인 종교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이 교회 해산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 논리대로라면 이게 쉽지 않고요. 또 손현보 목사 부산의 그 대형교회 목사 그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뭔가 불법을 저지르면 그렇게 이제 사안별로 처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뭐 종교를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논리가 이상하게 꼬이는 게 우리나라에 그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도 있고요. 또 천부교 전도관이라고 하세요? 그 박태준 장로가 하는? 처음 들어보네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송치님 그런 걸 모르시구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주식 말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주식 투자라서 요즘. 그러니까 이게 합헌적인 종교와 위헌적인 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헌정 질서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종교는 알아서 종교 활동을 하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통일교에서 워낙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데 이거 뭐 통일교 해산시켜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사실 종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종교가 기여하는 역할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와 탄압을 받으면서도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도 혁혁하게 기여를 했고 또 개인적인 안정과 안위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근데 최근에 종교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 타락한 이야기들만 되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좀 이게 정서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걱정이 크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전히 신기한 게 그 서부지청 가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게 거기 가서 폭력적으로 하고 다 깨고 세상의 법이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근데 그걸 신뢰하고 거기에 이렇게 경도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그게 근본적으로 종교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이야기되는 유튜브 상에서 이야기되는 극단적인 그리고 그런 좀 뭐 그게 이게 돈에 관련된 거든 뭐 어쨌든 뭔가 추구하기 위해서 이까지 생각하지만 이까지 표현해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충돌해내는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는 부분들이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안별로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은 뭐 당연히 하면 되는 거고요. 마땅히 뭐 감옥 좋다니까 오래 있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푹 잤대, 뭐 푹 자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이 전 사회적으로 좀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화합과 통합에 뭔가 이게 좀 캠페인 아니면은 좀 국가적 국가 거기서 한다기보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정의 흐름들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랑제일교회를 해산시킬 수는 없지만 전광훈 목사는 한 20년 동안 안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 중에 목사님들이 계세요. 개신교 목사.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전광훈이라는 사람,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치를 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굉장히 극언을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뭐 하나님 까불지 마 이거는 농담에 불과하고 아주 가벼운. 그거 말고 아주 심한 것도 있어요. 그 기록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내 신도, 여자 신도가 내 신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면 뭐 관계를 가져봐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옷을 속옷을 내려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르면 내 신도가 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안 되거든. 네. 엄청난 중증의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제 더 화가 나는 거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가서 뭐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그래도 뭔가 좀 신 앞에서 내가 좀 잘못한 죄를 회개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거기에 헌금을 왜 내겠습니까? 뭐 좋은 데 쓰라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뭔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이 전광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하는 대다수의 개신교 교도들이 다 욕을 먹어요. 아까 뭐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이걸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분은 최소한 앞으로 20년 동안 이분 사건을 가둬뒀어요. 지경 판사한테 맡겨야 되겠는데요. 아주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 세게 같은데. 때릴 수 있는 지경 판사에게.